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5만 5,67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807명, 완치 410만 3,639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4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를 붙여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우려 변이로 분류하면서 예비 증거에 따르면 다른 변이와 비교했을 때 재감염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에 3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들은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10개 정도의 변이가 발견된 것과 달리 다수의 변이가 확인되어 전문가들은 해당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고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회피 능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금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이라며 스파이크 단백질이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에 세계 각국이 다시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발원지로 지목된 남아프리카에 7개 국가의 항공편 차단과 입국 금지 등의 조치로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첫 사례가 발생한 유럽연합은 비상제동 조치를 발동하고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국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미국, 캐나다 등 미주 국가들도 속속 국경 통제에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생한 벨기에는 3주간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였으며 문화시설은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남아공이며 이후 홍콩에 이어 이스라엘, 벨기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2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감염자의 호텔 맞은편 객실에서 지냈던 여행객에게 공기를 통해 전파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방역당국이 전했습니다. 한편 남아공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가 나오기도 전에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새 변이에 관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경 통제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2.53% 내린 34,899.34로 장을 마쳐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2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23% 하락했습니다. 또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주요국 증시가 4%까지 폭락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위험평가와 대응 방안 회의를 열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확진자 모두에 대해 변이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 문제일 뿐 국내 유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도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다가 확산 규모를 키웠다며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공항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1억 3,541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9,022만 명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이 1차 접종까지 완료한 수치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을 위해 인구 2억 7천만 명의 70%인 1억 8,155만 명 접종 완료를 초기 목표로 세웠다가 12-17세 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목표치를 2억 8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 초 어린이 접종을 시작하면 목표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도 계획되어 있어 필요 백신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하루 200만 명 접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16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내 수요와 글로벌 경제의 반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2년의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여 내년 국내 총생산이 4.7에서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낮춰진 올해 GDP 전망치를 반영하여 소폭 상승한 예상치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델타 변이 사태의 정점을 찍은 7월에서 9월의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적 타격이 컸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은행은 올해 GDP 전망치를 3.2에서 4%로 추가로 낮춘 바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연례연설에서 2021년의 강력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성과로 인해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의 호조로 국가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며 소비자 지출과 투자도 2022년에는 수요가 반등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 총재는 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1에서 1.9%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 예상치인 GDP-0.5에서 0.3%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한편 7에서 9월 경상수지는 GDP의 약 1.49%인 4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상품 수출과 상품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이며 지난 분기 GDP의 0.68% 적자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만디리은행 경제학자는 높은 원자재 가격이 2021년 말까지 상대적으로 지속되어 인도네시아의 수출 실적을 상당 기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경상 수지가 약간의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지급 잔액이 1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2021년 3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 재정정책청장은 2021년 3분기 인도네시아의 잉여 NPI는 국내 총생산의 1.49%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NPI 실적에서는 44.7억 달러의 잉여금과 61억 달러의 자본 및 금융거래의 경상수지 실적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속에 2021년 3분기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1,469억 달러로 늘어났고 해당 규모는 8.6개월의 수입 금융 및 정부 외부 부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NPI 실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와 선진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아 인도네시아로의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뮤추얼 펀드 투자가 인기를 얻으면서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업계에 많은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중에 투자 앱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회계법인 PwC에서 발행한 아세안 핀테크 보고서 2021년판에 따르면 투자 앱은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자금 9억 400만 달러 중 24%를 차지했으며 이는 결제 플랫폼의 36%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 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없다고 언급한 장면과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며 현재는 많은 벤처 캐피털 회사가 핀테크 분야 중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로 투자 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투자 앱 회사들은 올해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진행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투자 앱 BBC 두 번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9,5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투자 앱 아자이브는 10월에 1억 5,300만 달러를 조달하며 동남아시아 최초의 투자 핀테크 유니콘이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 앱들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 소식에 주식시장에 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인 주식 투자자 수는 올해 첫 8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 100만 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8월 말에 총 26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특히 투자 앱의 성장인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업 부분에 212억 8천만 달러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생산 잠재력과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산 투자의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23%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주석은 17%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니켈 외에도 보크사이트가 세계 매장량 및 생산량 면에서 6위를 차지하며 구리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7위와 12위이고 금은 잠재성 면에서 5위, 생산량 면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도 히토류 금속과 리튬에 대한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하여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제 기술 및 재련소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미흡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업 분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17개의 니켈 신규 재련소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재련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토코피디아가 첫 국제 스트리밍 행사 인도네시아 K-팝 어워드를 25일에 개최했습니다. 해당 행사의 출연진으로는 한국의 글로벌 메가스타 10개 그룹이 포함되어 초호화 캐스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 10개 그룹은 토코피디아의 브랜드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외에
트와이스, NCT 드림,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있지, 트레저, 시크릿 넘버 및 에스파가 포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K-팝 어워드는 토코피디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K-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입니다. 이는 K-팝 팬을 위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시상식으로 수상그룹의 다양한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토코피디아에서 제공하는 OTT 서비스인 토코피디아 플레이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인도네시아 TV 방송국인 SCTV 및 RCTI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행사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트렌드 1위, 세계적으로 트렌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우리나라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주발리 분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 발리 주정부 인사, 발리 한인회, 외교단 등의 참석하에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대사관 분관은 올해 3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관식을 연기해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중 발리 방문객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인 관광객은 2019년 기준 21만 3천 명으로 증가했으나 분관이 생기기 이전 발리 및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은 영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발리 분관의 개관식 개최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에 따라 앞으로 발리 및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